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 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4년 동안 잘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그야말로 아청꾼, 아부하는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고전 공부도 할 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특히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그야말로 끊임없는 아부전쟁, 그 아부전쟁 속에서 결국 올 9월 10일 그 전후에 있게 될 민주당 경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2700년 전에 중국의 제나라 환공의 그 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또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 그 관에 오고 갔던 이야기에서 그와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침 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모든 거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움 남는 것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이었다. 나름 작년까지만 해도 내 부동산 하나만은 확실하게 잡겠다. 그거 하나만은 자신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드디어 4년 만에 드디어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죽비로 그야말로 후려침을 당한 것 같다라고 나름 모든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그 부동산 하나만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아첨과 아부의 극치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 5월 11일이고 6월 11일, 7월 11일, 8월 12일, 9월 11일 즉 120일 내에 어쨌든 민주당 경선이 있게 됩니다. 9월 아마 초순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권리당원들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문파, 대깨문, 친문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아부와 아첨이 눈에 거스를 정도입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문재인 씨 얘기입니다.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재인 씨 얘기입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료들이 국토부 관리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그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모든 책임을 갖다가 관료들에게 슬그머니 돌리면서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각하, 당신의 생각은 항상 옳았고 당신의 생각은 그야말로 시대를 갖다가 관통하며 정확히 꿰뚫어 보았으나 그 게으르고 무슨 피하하는 공무원들,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대통령님의 그 위대한 생각이 실현되지 못했으니 괴념치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지사 출신의 이낙연 씨,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 했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부 장관 김현미, 기억도 생생하죠? 김현미 장관, 최장수 장관으로서 그야말로 스물 몇 차례 부동산 대책 내놔서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현미 씨가 관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그야말로 까라면 까고 뭐하라는 그 불쌍한 공무원들만 조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 정말로 아부와 아첨, 물론 문파, 대깨문, 친문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은
배신도 가장 세게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또 이낙연 씨 최근 지난 4.7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계속 보면은 나는 죽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라고 또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5월 10일 이낙연 씨는 자기의 그 싱크탱크를 갖다 발족했어요. 발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보면 인터뷰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관심사항은 언론의 관심사항은 죽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3, 제4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이낙연 씨 그저 믿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친문, 대깨문, 문파밖에 없죠. 또 아부, 즉 이재명과 이낙연 그 아부 경쟁이 정말 눈꼴 사나울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패자였던 춘추 5패 중에 제일 먼저 지금부터 기원전 7세기에 패자가 되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관중의 보좌를 받아서 환공의 지위에 오른 제나라 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이 드디어 믿거니 했던 관중의 이제 죽음에 이르르자 관중한테 묻죠. 당신의 후임으로 누구를 갖다가 삼으면 좋을꼬? 세상으로 삼으면 좋을꼬? 물으니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보기에는 아버지만한 어버이만한 그런 안목이 없는 것이고 신하를 보기에는 죽음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제나라 환공이 보면 얼이 빠졌죠. 세 사람을 꼽습니다. 여가, 수조, 위공자, 개방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내지는 세 사람을 공동재상으로 삼으려 한다. 그때 관중이 펄쩍 뛰면서 말립니다. 아니 됩니다. 죽음에 임박한 이 관중은 큰일 날 얘기다 이거죠. 왜냐하니까 이 세 사람은 간신배 중에 간신배였던 겁니다. 제나라 환공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옆에 내시가 되기 위해서 수조란 사람 스스로 자기의 생식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어서 늘 측근에서 제나라 환공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상,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째 주군을 사랑하겠습니까? 여가란 사람은 제나라 환공이 굉장히 음식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가란 사람은 요리사 출신의 이제 관료였습니다. 이제 보면 내 세상에 다 먹어봤는데 딱 한 가지 안 먹어본 게 사랑고기다 라고 하니까 자기 3살짜리 아이를 갖다 삶아서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중이 주상,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째 주군을 사랑하겠습니까? 위공자, 개방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이죠. 그저 천리밖에 자기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혹시라도 제나라 황공 눈에서 벗어나면은 잊어버릴까봐 10년 동안 자기 부모를 갖다가 보러 가지 않습니다.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상,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주군을 사랑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무덤덤한 스뿡이라는 사람을 재상을 시키십시오. 그러나 제나라 환공은 뭐 귀신이 씌었는지 결국 보면 스뿡이 아니라 위공자 개방과 수조와 여가로 하여금 공동 재상으로 삼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당연히 재상의 자리에 오르자 그야말로 온갖 참남한 짓을 하게 되고 드디어는 제나라 환공은 자기 거실에 갇혀서 물도 못 마신 채 사실상 연금됐던 거죠. 목이 말라 죽고 그 시체가 썩고 썩어서 구더기가 밖으로 70일이 지나서 구더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시체의 수습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이건 정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삼 당시 대표, 민자당 대표 겸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죠. 그 당시 경쟁자는 박태준 씨, 이종찬 씨가 경쟁자였습니다. 어느 날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결국 김영삼 씨에게 대통령 자리를 갖다가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노태우 대통령이 YS 대표를 불러서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자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큰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돌아가신 김복동,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천안 매부지간이죠. 김복동 의원이 박철원, 또 사촌 동생 박철원 의원에게 얘기했고 박철원 의원의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 그대로 실려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김영삼 퇴임 대통령이죠. 그 책이 나온 게 대략 2003년, 2004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겁니다. 고소했을 겁니다. 있었죠, 그런 일이. 즉,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대표 대통령 후보되고 노태우 적극적 지원으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3천억을 밀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원조 씨 등을 통해서, 금진호 씨 등을 통해서. 자, 3천억 밀어주고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대통령이 되도록 밀어주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2년 만에 노태우 대통령 지방선거에서 패하자 노태우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 보면 그 돈을 갖다 몇 천억 갖고 있었다는 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김영삼 DJ 할 거 없이 다 그 당시 금권 정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 잡아넣고 5.18 특별법 소급 입법을 통해서 노태우 잡아놓고 전두환까지 잡아넣는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즉 과도하게 아첨하는 사람한테 눈이 홀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턱 밑에 진상, 입으로 갖다가 입에 꿀을 바르고 이야기하는데 싫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밀복검이라고 있죠. 입에 보면 뭐 난 죽어도 난 죽어도 주상을 갖다가 지키겠어. 난 내 부모 자식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대통령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주군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어. 문재인 대통령님, 그 위대한 당신의 철학과 당신의 통치 이념이 그 게으르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관료들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더니 슬프도다 라고 입에 꿀을 바르고 이야기하는 사람 믿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이 그와 같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만약 권력을 잡게 되면 바로 그야말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쏘시개에 불과한 처지가 될 겁니다. 참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한 120일 남았습니다. 120일 동안 이제 마음껏 누리십시오. 옆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이낙연이 이제 아첨 경쟁 들어갔습니다만 조만간 정세균, 후발주자인 정세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왜?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는 그 당의 수석 당원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통령 되게는 할 수 없어도 누구를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직 대통령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누구를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해코지하고 발목을 잡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배를 이끌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분명 문재인 정권 4년 총체적 참남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쉽기 짝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자복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첨하는 이재명 씨.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내가 대통령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배신할 수 없다, 충성을 다하겠다고 충성맹세하는 이낙연 씨. 저는 비록 영화의 한 구절입니다만은 참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으로 분했던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대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거 참 뼈에 와닿더라고요. 충성은, 즉 충은 나라님을 위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지지자들의 한 표가 아쉬워서 아첨하는 그 심정을 모를 바는 아니라, 그러나 국민들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는 노력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사기에만 급급한 당신들의 그런 깜냥으로는 대선은 엿먹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